자, 보자. 다음 부등식 풀래요. 몇 사분면에서 몇 사분면일까요? 그렇죠. 1에서 4사분면까지죠. 자, 그럼 요 y는 자, 마찬가지 방정식에 있었던 것처럼 함수로 볼 거예요. 그 는 y 처리하고 는 y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그림은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아예 그림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사인은 한 바퀴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려야 될 선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있을 거예요. 교점이 몇 개죠? 2개라는 거 확인되고, 자, 부등식은 어려울 필요 없어요. 크다면 더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범위는 여기겠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범위를 알아야겠죠? 그럼 이거 범위 찾는 거는, 그러니까 값 찾는 거는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사인이 루트 2분의 1일 때를 찾아주시면 돼요, 결국. 그럼 사인이 플러스네? 몇몇 사분면? 1, 2. 자, 그럼 1사분면은 그냥 x 들어가라고 했고, 2사분면 공식은 뭐였죠? 파이 마이너스. 3사분면은 파이 플러스. 4사분면은 2파이 마이너스 x를 했었죠? 자, 그럼 1, 2, 4분면이니까 언제 루트 2분의 1이죠? 얘각부터 쳤죠? 45도일 때죠.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호도법으로 바꾸면 4분의 파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2, 4분면이니까 4분의 3파이겠죠. 그래서 답이 x가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건희 씨 왜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괄호 2번도 해볼게요. 아우, 열받네요. 뭐 하면 될까요? 치환 이용할 거예요. 애들 x 아니면 무조건 치환해. 자, 그러면 x-6분의 파이를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치환을 떼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럼 x가 지금 0하고 2파이 사이였어요. 자, 근데 x-6분의 파이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맛있어요. 자, 그럼 가운데 건 t가 될 거고, 얘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일단 쓰고 계산하면 6분의 11파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4분면 좀 찾아볼까요? 몇 사분면인가요? 마이너스 음해각부터니까 4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이겠죠? 6분의 11파이, 2파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거 남긴 거예요. 너네 이해하기 편하라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아래 있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럼 코사인을 이제 그림은 그리는 거 우리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 범위를 너무 식으로만 쓰지 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이게 4사분면 음해각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이클 그릴 때 요것만 그리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도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일단 체크하면은, 다시. 자, 치환한 거 하면은, 코사인 t가 일단 요렇게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체크한 거 있죠?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은 안 했거든? 이것도 한번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어떤 범위인지 좀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코사인한테 대입하면은 뭘까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할 거거든?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쌤 얘기했잖아. 코사인 입장에서 마이너스는 필요 있어 없어? 날려버려.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지. 그럼 몇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면서 이렇게 범위가 가다가 지금 범위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죠. 그럼 얘를 연장시키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예요. 왜냐하면 이거 4사분면이잖아. 그럼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도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연장시켜 주시면 돼. 이렇게.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만 알아내면 돼. 자, 그럼 문제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상수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코사인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상수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럼 여기서 체크하면은 얘가 답이 되겠죠. 상수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찾읍시다. 자, 그럼 다시 교점을 찾을 때는 방정식처럼 풀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코사인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때 찾으면 되겠죠. 몇몇 사분면이죠? 2, 3이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예요. 그럼 2분의 1이 나올 때부터 찾자. 몇 도? 2분의 1일 때 60도죠? 네, 코사인이잖아요 얘 지금. 그럼 3분의 파이죠? 그럼 2사분면이니까 몇 분의 몇 파이겠어? 공식 이용하시면 3분의 언제 익숙해질 거야? 10파이 마이너스 공식이니까 3분의 2파이죠? 얘는요? 계산 좀 해라. 3, 4분면이잖아! 3분의 4파이죠? 익숙해져야지.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의 범위입니다. 그건 치환한 거 풀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x범위 바로 만듭시다. 통분하면요, 이거 6분의 9나, 이거 넘기는 거야, 바로? 그러면 이게 6분의 8이니까 6분의 9여가지고 2분의 3파이. 여기는 6파이 넘어가면 6분의 5파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너네들이 이제 또 여기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이 복습해 볼게요. 공부한다고 믿어요. 몇 번 할까요? 얘하고 얘 해볼게요. 자, 3번 보자. 자,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이거? 누가 더 위에 있는 문제야, 3번은? 코사인이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크면 무조건 걔가 위에 있는 거야, 지금. 코사인이 더 위에 있는 거 찾아야 되죠. 근데 4분면 찾아봤더니 1에서 4네? 그럼 그래프 그리자. 사인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다음에 코사인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얘가 지금 사인이고 요 아이가 지금 코사인이에요. 다시 누가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였죠? 그럼 그걸 빨간색으로 체크하면 여기예요. 그치? 그럼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을 알아내야겠죠. 근데 이거 사인 코사인이 같이 있어도 풀 수 있는 게 너네가 언제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은지 알 수 있어요. 알아요. 몇 도에서 똑같을까요?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을 때가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로 똑같죠. 그리고 코사인하고 사인의 부호가 같은 사분면이 있어요. 1하고 몇일까요? 3이죠. 그땐 탄젠트만 플러스잖아. 그치? 그래서 교점이 두 군데가 발생합니다. 그럼 다시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그럼 1일 때는 45도니까 4분의 파이겠고 다시 3, 4분면일 때 뭐겠어요? 그죠? 4분의 5파이겠죠. 파이 플러스니까. 자, 그래서 답이 자, 여기 부등호 없어요. 아니, 등호 없어요.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5파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짜샤? 저 코사인이 높다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코사인이 더 크다고.
저기서 왜 코사인 넣고요? 사인이 이거잖아. 그거 코사인 아니에요? 어 잠깐만. 진짜네? 나쁜. 문제 바꿔. 어. 아 진짜네? 어우 고니가 엄청 날카로운 질문이었네. 미안. 문제 바꾸면 되네요. 문제를 바꾸면 되죠. 시험을 그렇게 깨웠어. 그럼 만약에 아니 만약에가 아니라 그럼 다시 제대로 풀면 아 너네 냅둬. 너네 더 체크하지 마. 코사인이 더 큰 건 여기죠 여기. 여기죠. 그래서 쓸 때는 건아 미안. 얘 범위는 이거 0부터. 근데 여기 0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0하고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겁나 쪽팔리네. 4분의 5파이하고 여기 끝은 2파이예요. 얘땀이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겁나 발전했네. 소신이 생겼네. 좋습니다. 자, 괄호 5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치환을 하고 싶죠? 그럼 x-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범위 만들어야겠죠? 이제 짬 좀 찼으니 바로 t라고 써도 괜찮을까? 3분의 파이만 빼면 되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쓰고 3분의 2파이라고 적을 거야. 자, 그럼 식 다시 쓸게. sin x가 아이고 sin x랜다. sin t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푸는 거지? 즉 sign이 더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 그릴게. 자, 근데 연습 몇 사분면에서 몇 사분면까지일까요? 일단 음의 각 보이니까 4사분면 체크해 주시고 얘는 몇 사분면이에요, 이거? 2사분면이죠. 이거 헷갈리면 그냥 여기다 빨리 180 곱해버려. 그럼 120도잖아. 그래서 4, 1, 2예요. 그래서 음수 쪽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그릴 때 이렇게만 그리지 마시고 요거까지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더 수정. 어차피 우리는 2사분면까지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좀 더 확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빨간색, 요걸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3분의 파이 대입해볼까요? 사인 3분의 파이는 원래 몇이죠?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4사분면이지. 그럼 사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살려야 되죠. 코사인만 마이너스 죽이고.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는 이게 조금 복잡하네.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여기 지점 대충 이 지점 정도가 3분의 2파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체크하시면요.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안 해놓고 빨간색으로 했네.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3분의 2파이는 사인은 플러스죠. 2사분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타납니다. 조금 복잡했죠, 이건. 자, 그럼 이제 2분의 루트 3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란 선은 딱 여기랑 겹치네요. 자, 그럼 사인이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겠죠? 그럼 여기 몇 사분면이겠어요? 1사분면이겠죠? 60도일 때겠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답이 x가 아니라 t에 대해서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2파이까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치환한 걸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자, 그 양쪽에 3분의 파이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파이, 얘는 3분의 2파이까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중간중간 살짝씩 복잡한 게 있긴 있어. 이렇게 해야 그나마 쉬운데 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 끝납니다. 부등식이. 부등식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다음 여기 하겠습니다. 코사인하고 사인이 같이 있네. 그럼 이때는 쓰는 게 여기 코사인 뭐 뭐예요? 그럼 항상 우린 이 공식을 쓸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둘 중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위의 문제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는데 얘는 쌤이 그런 거 안 했지. 그 이유가 여긴 제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곱이 있을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은 그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풀면 되겠죠? 그럼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그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가 0보다 작다고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문제는 오히려 위에 거보다 쉽습니다. 방금 했던 거보다. 자, 그럼 마이너스 열받아 곱하면서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정리할게요. 그럼 부동호까지 바뀌어야겠죠? 자, 그리고 4분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뭐 치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이거 그럼 인수분해 돼 안 돼? 사인을 x처럼 생각해서 돼요? 이거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2차 방정식 풀듯이 하면 돼. 그냥 큰 작작 이용하시면 되겠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인데 2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자, 근데 둘 중 하나를 버릴 거예요. 버릴 수 있어요. 누구 버릴까요? 왼쪽 오른쪽? 얘를 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인은 이거거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답이 절대 안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얘만 풀면 돼.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쉽잖아. 치환할 일도 없고. 자, 그럼 4분면 확인해 주시고 1, 2, 3, 4. 그 다음에 2분의 1 체크하면 여기겠죠? 자, 그럼 여기 교점 알아낸 다음에 사인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빵꾸 뚫어야죠. 여기겠죠. 조금 빨리 하자 이제. 1, 2, 4분면이죠? 네. 2분의 1 때는 30도겠죠? 네. 그럼 6분의 파이겠네요, 여기가. 2, 4분면은 뭘까요? 2, 4분면이요? 파이 마이너스요. 네. 계산하셔야죠. 파이 마이너스 공식을 써야 되니까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답이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사이가 답이 됩니다.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돼. 자, 다음 괄호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빈 씨 듣고 있죠? 진짜지? 알았어. 자, 얘 보자. 자, 얘는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네? 이거 변신시키고 싶지? 뭐로 변신하니? 사인으로 바뀌지? 시원할 필요 없어, 이 문제. 자, 근데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원래 여기 제곱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너네 과정 좀 잠깐 자세하게 보여줄게. 얘가 원래 우리 공식이, 유빈아, 배가 따뜻하이 졸리구만. 공식이 원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공식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원래. 근데 코사인 입장에서 마이너스는 필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가 2사인 제곱 x로 바뀝니다. 원래 이렇게 과정 거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사인 제곱 등장했으니까 뭘로 맞추는 게 좋겠네? 코사인으로 맞춰주면 좋겠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들어가니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지워버리겠네. 자, 마이너스 꼴배기 싫으니까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0보다 작다까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세요. 근 몇몇이죠? 아니죠. 0이랑
2분의 1이죠. 그리고 사이로 정리지. 그럼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아 있다고 쫄지 마시고요. 자, 우리 범위는 지금 여기서 잡히는 거죠? 그럼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0하고 파이니까 코사인 한 사이클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 사이클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0이면 요거 말하는 거지. 2분의 1이면 여기 말하는 거죠. 그 사이니까 얘랑 얘가 답이 되겠지. 자, 코사인이 0일 때는 언제지? 90도일 때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2분의 1일 때는 60도였죠? 고로 3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답이 2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푸는 짓은 아까랑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거야. 알죠, 유빈아? 네. 이해가 되실란가? 네. 고마워.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문제입니다. 얘가 마지막인가? 야, 유형 21개 했다, 우리. 오, 공간, 여기다 위에다 풀어야겠다. 자, 여기 문제 이제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기준이 x입니다. 근데 무슨 근 갖는다 했죠? 자, 그럼 이거 우리 잠깐 1학년으로 돌아가야겠죠. 허근 가지려면은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될까요? 네,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판별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짝수 공식 이용해 주시면요. 요거 1-2 코사인 세타까지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0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벌써. 자, 그럼 코사인 세타로 정리해 주시면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세타 범위 확인하세요. 1, 2, 4분면이죠? 그럼 바로 그림 그리겠습니다. 1, 2, 4분면은 요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2분의 1은 여기에 있겠죠. 코사인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답이지. 자, 근데 확인. 여기 0에 는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 빵꾸 메꾸고 여긴 는이 없죠. 그래서 여긴 빵꾸 뚫어놓고 이게 답이에요. 여기 는 있으니까 체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일 때는 몇 도? 코사인이니까 60도 3분의 파이겠죠? 자, 그래서 답이 세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다가 답이죠. 아이, 참 더럽게 쉽네.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요, 요 i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지? 그렇죠, 항상. always. 항상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이차함수 살짝만 조사해보면요, 여기가 루트 2여서 양수잖아.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크려면은 이렇게 생겨야겠죠. 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사실이겠지. 자, 그럼 바로 판별식 들어가겠습니다. 짝수 공식 이용할게요. 그럼 2로 나누고 이거 x개수가 4사인 세타입니다. 2로 나누고 제곱이니까 4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빼기 ac니까 마이너스 6코사인 세타, 아이고야, 플러스 6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게 0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네요. 자, 사인 제곱이 있고 코사인이 있어요. 뭘로 맞추면 편하겠네? 그렇지, 코사인으로 맞추면 편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용해서. 그럼 4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6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예요. 전부 다 짝수네? 고로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쓰겠습니다. 그럼 2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깔쌈하게 인수분해도 가능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럼 큰 작작이니까 2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겠죠? 자, 둘 중 하나 지워지네요. 위아래. 얘 사라지죠? 왜냐, 코사인의 최대는 1이기 때문에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세타 범위 확인. 1, 2, 3, 4분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번에 한 사이클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럼 코사인이 더 아래에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겠네. 자, 그럼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코사인이 있다 음수 나와야 되네.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 3, 2랑 3이겠죠? 자, 그럼 2분의 1일 때가 60도니까 3분의 파입니다. 그럼 2, 4분면일 때는 뭐다? 2, 3분의 1. 그렇죠. 3분의 2파이. 파이 마이너스 공식 이용해서 3, 4분면은 그렇지. 3분의 4파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파이 플러스니까. 슬슬 익숙해질 거야. 자, 그래서 범위가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가 답이겠죠.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형은 다 끝났습니다. 야, 선이 너도 이 썩어 그러다가 아니, 추팝주스가 저기 3개가 덩그러니 있길래 다이가 달래.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의 부등식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쌤이랑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볼 테니까 가능하시다면 스텝 1까지라도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단원을 넘어갈 거기 때문이죠. 라고 하면서 아까 약속했다시피 단원 끝나면 쉬는 시간 드린다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 가지고 그 막 법칙 이용해서 막 이제 길이 찾고 뭐 넓이 찾고 막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야, 이 단원의 정체는.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도구를 좀 몇 개 배울 거야. 그 도구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래프보다는 초반 장벽은 낮아요. 하지만 나중 되면은 그 도형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초반 장벽이 높았잖아. 외울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얘는 외울 게 없어요, 많이.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그래서 일단은 들을 때는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쌤하고 먼저 정리를 할 건데 너네가 좀 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네 그 책 전 페이지에 단원 구분되는 지점이니까 거기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책에다 하셔도 되고. 자, 우리가 총 법칙이란 걸 배울 건데 그거를 2개를 배울 거예요. 2개. 첫 번째 무슨 법칙 배울 거냐면요, 사인 법칙을 배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뭐 같아요, 느낌상? 코사인 법칙이죠. 자, 근데 웃긴 건 탄젠트 법칙은 없어요. 찐따여서요. 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제 우리가 먼저 다루고, 오늘은 얘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코사인 법칙은 다음 시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도형이다 보니까 좀 얘를 쓰는 배경이 있어요. 얘를 쓸 수 있는 배경. 그걸 잠깐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문제에서 외접원이 나와요. 말 그대로 문제에서 풀었더니 갑자기 외접원이 배경이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딱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은 그냥 쓰시면 돼요. 두각 끼임변 나오면 돼요. 이게 등장하면은 사인 법칙을 또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짝꿍이 등장하면 돼요. 자, 이따가 이거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받아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법칙이냐면은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냥 법칙이라고 해봤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식 만드는 거예요. 식 만드는 거. 그래서 얘 배경인 외접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잡고 자, 여기까지 일단 그려주시고요. 자, 너네도 주입식 교육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옆에다가 하나 더 적을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나요, 쌤이? 3제곱. 있어 보이죠? 내가 만든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자, 뭐냐면 너네가 항상 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 삼각함수 있잖아요. 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원 이용하죠. 원에서 증명하고 뭐 원에서 그래프 그리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라는 아이하고 이 삼각형이 있죠. 얘하고는 원은 진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증명이 이제 코사인 법칙 제외하고는 다 원에서 증명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게 너네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는데 맨날 그냥 아씨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바에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무조건 스타트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편하겠죠. 그래도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세 개를 정리할 거고 얘는 수능 때까지 우리가 다 쓰는 것들이니까 잘 받아들여 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백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원은 1학년 때부터 원은 뭐와 뭐의 대화다 라고 하면 혹시 대답할 수 있나? 저겁니다.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스타트 처음이에요.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원위에 점 나와 있고 중심 나와 있을 때 거기 이어가지고 반지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름이 이제 문제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애초에 야 이게 지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떠한 삼각형하고 연관이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게요? 맞아요.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쌤이 지름이라고 이제 문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지름이 나와 있을 때 원위의 점을 아무데나 잡고 쌤이 이렇게 삼각형을 마구잡이로 그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각은 다 몇 도죠? 예, 너네가 이거 알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이 등장하면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되고, 그럼 당연히 직각삼각형 하면 지나간 아저씨가 계시죠. 나야 이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요? 네,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지나가서 안녕 나 써줘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왜요? 뒤늦게 터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고마워, 웃어서 좋다. 내 기분이 좋아진다, 야.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너네들이 잘 안 해본 건데, 이게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2단원, 원과 삼각형에서 나오는 원주각과 중심각이라는 거거든? 이제 이게 시험 범위 안 들어간 학교도 있어가지고 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일단 적으실 땐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요 얘기를 쌤하고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일단 그냥 전부 다 모른다는 상태로 이제 쌤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쌤이 이 그린 원 있죠? 이 원의 둘레를 두 글자로 원주라고도 부릅니다. 원의 둘레를. 그럼 원주는 2파이 r이겠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원주 위, 즉 원의 둘레 위에 있는 두 점을 쌤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A, B라고. 그리고 중심을 찍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쌤이 A와 B를 이어볼게. 그럼 각이 하나 형성되지. 근데 이거는 중심으로 그어서 만들어진 각이죠. 그래서 이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죠? 중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각이니까. 그 다음에 쌤이 A, B를 제외하고 또 다른 한 점 C라는 걸 만들어서 A, B하고 이어볼게요. 그럼 이 C는 원주 위에 있는 점이죠. 그 원주 위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각이 형성되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네, 원주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했어요. 왜 감격했어?
너무 감동이야? 이렇게 중심각 원주각이 나오다니. 하품한 거면 뒤진다. 아 절대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어? 아저씨 같다고? 아 피타고라스 아저씨. 아 이게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네, 수영 그려주고 나야 이러면서 울지 마. 야 숨 막힐 정도야? 코로나 재발하겠는데.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뭐하니? 이 씨발놈들이 저거 에? 저 미친 접해버릴 수도 없고 씨. 이거 건드렸어? 아니요, 저 뒤에 좀 책장이. 아 이거 건드렸어? 아 미안. 자 잠깐 집중.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혹시 아시는 분? 얘네 둘이 무슨 관계인지? 쟤가 주배. 맞아요. 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 증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증명 어렵지 않아요. 졸려? 절대 아니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절대 맞아요. 꼭 맞잖아. 자 쌤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각과 원주각을 체크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중심각이고 원주각인데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거예요. 원은 뭐와 뭐의 대화라고 했죠? 중심과 관계. 자 그래서 A하고 B는 중심하고 이어져 있죠. 자 이제 그걸 C하고 이을 거예요. 근데 조금 연장해서 이렇게 이어볼게요. 야, 겁나 못생겼네. 이렇게 이어볼게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세 개가 다 똑같지? 그럼 너네들 눈에는 무슨 삼각형이 보여요? 이등변 삼각형이 새롭게 보이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똑같고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똑같잖아. 그치? 자 여기서 중학교 도형 성질 하나 더 보여줄게요. 외곽의 성질이란 게 있거든요. 자 봐봐. 쌤이 삼각형을 요런 식으로 하나 그렸어. 아이고. 요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럼 여기가 점이고 쌤이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각은 너네들이 흔히 얘기할 때 180도에서 점하고 x를 더한 걸 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다시 뭐 해야 돼? 180도에서 이걸 다시 빼야 되죠. 이 빨간색 각을 구하려면. 그럼 계산하면은 점 더하기 x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요 각이 이제 외곽이잖아, 외곽. 그러니까 여기 각은 얘네 둘을 더한 게 여기 외곽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너네가 계산할 때 좀 편해요, 그나마. 이게 외곽의 성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일로 돌아올게요. 그럼 쌤이 파란색 선을 이렇게 연장시킨 이유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두 개의 각으로 나눠지죠. 근데 요 각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요 각은 요 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외곽이죠. 그럼 여기 점 두 개니까 여기가 몇 도겠어요? 점 두 개겠죠. 이게 외곽의 성질 이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2x겠죠. 똑같이 이용하시면. 그럼 얘는 원주각 체크하면 점 더하기 x지. 중심각 체크하면은 2로 묶어서 점 더하기 x라고 할 수가 있지. 몇 배 관계 나왔어요? 2배 나왔죠. 이게 원주각 중심각 증명한 겁니다. 서로 2배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원주각에서 중심각은 곱하기 2배 관계라는 거예요. 중심각이 항상 더 큽니다.
이게 첫 번째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 알면은 나머지 거는 딱히 너네들이 더 몰라도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A, B라는 호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쌤이 C를 한 3개 정도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어볼게. 이렇게 이어볼게. 자, 그럼 이렇게 이은 순간 원주각이 몇 개 형성돼? 3개가 형성되겠지. 근데 그 특징은 같은 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럼 쌤이 여기다가 덧대서 중심각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럼 쌤이 여기를 2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중심각이 지금 쌤이 2A라고 잡아놨지. 근데 그의 입장에선 얘가 원주각이죠, 여기가. 그럼 이거 원주각 뭐겠어요? 근데 얘도 원주각인데 중심각이 똑같이 2A지. 그럼 얘도 뭐겠어? 얘도 A겠지. 왜냐면 걔네 3개의 중심각은 서로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같은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은 다 똑같습니다. 호가 똑같으면. 얘 이름이 호죠, 이거. 이 이름이 호예요. 이게 이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원래 이거 말고 더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로 안 나오고 요것만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공부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원의 3대 법칙.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에서 만약에 지름이 나왔다면 무슨 삼각형을 떠올려라? 직각삼각형. 당연히 반대도 가능하겠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지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원주각과 중심각은 서로 몇 배 관계? 2배 관계고 같은 호를 기준으로의 원주각은 서로 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 그림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사인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지. 필기는 이어서 가야지. 왜냐면 너네가 이거 증명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의 성질까지도 다 머릿속에 잡히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은요, 총 3가지 삼각형에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너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과정을 거쳤다면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삼각형의 종류는 아주 큼지막하게 잡으면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지 말고 3가지거든요. 그 3가지가 뭘까요? 그 삼각형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직각, 예각, 둔각. 여기서 출발이에요. 여기서 출발이야, 사실. 그래서 총 3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예각, 두 번째 직각, 세 번째 둔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마디 됐죠? 그럼 쌤이 그린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쌤이 여기를 각각 A, B, C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쌤이 어떤 걸 가지고 하나 만들 거냐면, 맞다. 야, 이것도 도형의 기본 약속인데, 혹시 모르는 사람은 알아두시길. 여기 각을 쌤이 뭐라고 적어놨죠? 중학교 때, 그럼 이거를 뭐라 부르는지 아니? 각 A에? 대응하는 변이다 해가지고, 좀 더럽지만? 대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대변이 A라고 씁니다. 왜요? 오늘 좀 더러운 거 좀 있어요. 변비도 나와요. 네, 대변도 나오고요. 변비도 나와요. 다이가 이런 거 좋아하구나. 피타고라스 씨? 겨우 까먹었는데. 울지 마. 너 그러다가 집 가서 울어가지고 아버지가 놀라시면 어떡하냐. 혼났냐고 하시는 거 아니야? 이마 엄청 빨개. 저거 찐텐인데. 여기는 뭐라고 쓰겠어요? B라고 쓰겠고 여기는 C라고 적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거 말 없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사인과 관련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인과 관련된 식을. 근데 우리가 사인이란 걸 쓰려면은 애초에 사인, 코사인, 직각삼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울 때 어떤 삼각형에서 배웠죠?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뭐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런 식으로 다뤘었잖아, 정의를. 그래서 얘 자체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 직각삼각형이 아니거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보이게끔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예요. 그 짓을 앞으로 쌤은 보조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를 긋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의 3대 법칙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 나오려면 뭐가 보여야 된다? 지름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그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중심을 찍어놓고 지름이 되게끔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름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 점을 C'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B랑 이어주세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딱 보이죠? 여기가 90도라고 해서. 그치? 그럼 이때 이제 또 쓰는 게 원주각 성질이에요. C랑 C'이랑 각은 서로 어떨까요? 여기요. C랑 C'이랑 같겠죠. 왜냐면 같은 홀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 C'은 C입니다. C'이 C예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왔지. 그럼 AC'이 뭐지? 이 원에? 지름이니까 책에서 설명한 그대로 할게요. 이거 반지름은 대문자 R이라고 해요. 수학이 생각보다 되게 귀여워. 외접원이 좀 바깥에 있고 내접원이 안에 있지. 내접원의 반지름이 소문자 R이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대문자 R이에요. 나름 아니야? 자, 그럼 여기도 R이니까 지름은 결국 뭐겠어? 2R이겠죠? 그리고 AB 길이가 지금 C라고 적혀 있지. 자, 그럼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쌤이 너네 이해하라고 따로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 다시 체크하면 여기가 C'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럼 다시 이 길이가 뭐라고요? 2R이죠? 여기가 C죠. 그럼 이 C' 입장에서 이제 식을 만들 겁니다. 여기서 C' 입장에서 2R은 빗변이죠. C' 입장에서 C는요? 밑변일까요? 높이일까요? 높이예요. C' 입장에서 떨어져 있잖아. 높이죠? C'에 붙어있는 게 밑변이에요. 그럼 우리가 2R분의 C라는 걸 만들면 sin C'이랑 적겠지. 근데 C랑 C'이랑 어떻다고 했어요, 쌤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2R로 정리할게요. 그럼 2R로 정리하고 싶으면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자리 체인지 해주시면 돼요. 그럼 sin C분의 C가 나오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만든 겁니다. 자, 처음이기 때문에 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각 C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이번에 쌤이랑 얘기할 거는 각 B에 대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금 덧대서 그릴게요. 직각삼각형 결국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C에서 이렇게 갈게. 그럼 이렇게 잡으면 얘도 지름이니까 여기 90도겠죠. 자, 그러면 AC를 기준으로 각 B가 형성되죠. 호 AC를 기준으로. 호 AC를 기준으로 각 B가 결정되고 요 각도 마찬가지로 호 AC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각이죠. 그럼 얘는 B'이라고 적게 되면 마찬가지야. B랑 B'이랑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럼 여기서 되물어볼게. 방금 C에서 한 거랑 같은 짓을 하겠지.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바로 두 번째 가면은 이걸로 얘기하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ER은 사인 B분의 아이고야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A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A분의 A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네는 셋 중 하나만 연습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머지 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이 세 개의 식을 잘 봐봐. 전부 다 좌변이 뭐로 똑같아?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식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럼 ER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전부 다 똑같겠죠. 뭐로? ER로. 이게 너네 책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유빈아? 네. 확실해?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아까 쌤이 이거 그냥 일단 적어 놓으라고 했죠. 자, 사인 법칙을 쓰려면은 요 식이 나오게끔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잘 보면요. 여기 A랑 여기 A랑 짝을 이루죠. 이게 쌤이 말했던 세 번째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각 A 줬어. 그리고 길이 A 줬어. 그럼 짝을 이루면 사인 법칙 쓸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각기인 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쌤이 B를 알려주고 C를 알려줬어. 몇 도라고 몇 도라고? 그럼 여기에 끼인 변은 얘를 뜻하지. 다시 여기 A라고 체크할게. 그럼 여기가 A야? B랑 C를 알려줬어. 그럼 우리 각 A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180도에서 B랑 C랑 더한 거 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짝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두각 끼인 변일 때도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얘 증명 자체가 어떤 원에서 발생해? 어떤 원에서 발생해요? 외접원 가지고 증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외접원이에요. 그래서 사인의 법칙 배경.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배경 세 가지가 첫 번째 외접원, 두 번째 두각 끼인 변, 세 번째 짝꿍. 이럴 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때 식을 당연히 기억을 너네 해주셔야겠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로 전부 다 똑같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이렇게 연립방정식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립방정식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립방정식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네들이 자유롭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예각에서의 사인 법칙 증명이에요. 자, 너네한테는 이제 직각, 둔각은요 증명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결론이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상관없어. 모두 다 사인 법칙을 얘로 통일돼. 라고 증명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기만 할게. 보여주기만 할 테니까 너네 이해만 하세요. 너네가 실제로 증명하는 연습은 예각일 때만 해봐요. 자, 그럼 두 번째 직각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접원이 등장하고요. 자, 지름 잡아줄게요. 왜 지름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직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줄게요. 자, 그럼 쌤이 여기를 A, B, C라고 하게 되면 요 길이가 뭐다? A인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 이거 뭐지? 원해? 지름이잖아. 그래서 결국 A가 ER이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B고 여기가 C죠. 자, 그럼 바로 해볼게. 그럼 사인 B는 자, 사인 B 구할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 요게 B변이죠. 그럼 높이는 C예요, B예요? B가 높이죠. 떨어져 있는 게 높이야. B에 떨어져 있는 게. 그럼 B변은 ER이라고 하게 되면 ER분의 B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지. 증명 끝? 벌써 끝나지?
그럼 다시 이거 자리 체인지 해주면 2R은 사인 B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마찬가지로 C도 해주면 사인 C는 얘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죠, 얘 입장에서. 그래서 2R분의 C. 사인 A가 좀 문제인데 사인 A는 이거 몇 도야 실제로? 그거 우리 알잖아. 사인 90도 몇이야? 에? 사인 90도 1이지. 그치? 근데 A랑 2R이랑 어떻대? 그럼 이걸 내가 2R분의 A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아? 어차피 약분될 거 아니야.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증명해요. 그냥 1이니까 2R분의 A랑 똑같잖아. A랑 2R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벌써 직각 증명 끝났습니다. 둔각이 살짝 어려운데요. 자, 둔각을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더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요거는 필기하세요. 자, 요 성질인데 이것도 그 중심과 원주각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리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쌤이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각, 원주각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중심을 찍고 쌤이 이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쌤이 여기를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원주각이죠? 그럼 얘의 중심각은 여기겠죠? 그럼 여긴 뭐겠어요? 2배니까 2점이겠죠? 쌤이 여기를 x라 해볼게요. 그럼 여긴 뭐겠어요? 2x겠죠? 자, 그럼 2점하고 2x를 더하면 몇 도지? 360도겠지. 그럼 점 더하기 x는 몇 도죠? 즉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180도입니다. 아마 그냥 썼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둘이 더하면 180도 아닌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이걸 다 증명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필기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쳐다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필기 기다려줄게요. 자, 봐보자. 왜 이거냐면, 자, 쌤이 둔각삼각형을 대충 하나 그릴게요. 자, 이게 둔각삼각형이죠. 자, 그럼 A 잡고, B 잡고, C 잡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사인 법칙 쓰려면 무슨 삼각형 필요해? 직각삼각형 필요하잖아. 근데 직각이 안 보이지. 그래서 나는 지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중심을 일단 찍고 뭐 할 거냐면 B에서 이렇게 가볼게. 물론 A에서 가도 상관없고 C에서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기 편하게 B에서 갔어요. 자, 그럼 C하고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90도겠죠. 그러면서 무슨 몇 각형 보여요? 크게 보면 유빈아 졸지 말고 무슨 사각형? 사각형 보이죠? 그럼 여기가 쌤이 점이라고 여기가 각 A예요? 그 위에 성질 쓸 거야. 그럼 여긴 몇 도겠어요? 180 마이너스 A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럼 A의 대변 A고요. B고 C예요. 자, 그럼 여긴 지름이니까 2R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자,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을 쓰게 되면은 사인 180도 마이너스 A는 얘분의 얘니까 2R분의 A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유빈아! 네? 180도는 뭐야? 호도법으로. 파이요. 그럼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파이 마이너스 몇 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 A라고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고로 증명 끝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B나 C나 똑같이 뭐 지름 잡고 해가지고 증명하겠죠? 그래서 결국 최종 결론.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상관없다. 이 공식 성립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책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쌤이랑 한 게 방금 이 내용이 끝난 겁니다. 띡 써있지 그냥. 증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각일 때만 꼭 한번 해봐. 예각이나 둔각 둘 중 하나만 해서. 왜냐면 그때 원의 성질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원 공부할 때도 필요하거든 이게 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할 거거든. 뭐 할 거냐면은 요거 이렇게씩 하나, 이렇게씩 하나, 요렇게씩 하나 써볼게요. 그럼 이 R은 sin A분의 A잖아요. 그럼 양쪽에 sin 좀 곱할게. 그럼 A는 sin A 곱하기 2R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B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sin B 곱하기 2R이라 쓸 수 있겠죠. C는 sin C 곱하기 2R이라 쓸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변 보니까 전부 다 뭐 가지고 있어요? 2R 갖고 있죠.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냐면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A 대 B 대 C는 A가 sin A 곱하기 2R이고 B가 sin B 곱하기 2R이고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건 C 곱하기 sin 2R이죠. 아니, 잘못했다, 씨. sin C 곱하기 2R이지. 근데 비례식을 만들면 어때? 약분할 수 있거든? 그럼 A 대 B 대 C는 뭐야? sin A 대 sin B 대 sin C지. 이 A하고 B하고 C는 삼각형에서 어떤 거였죠? 변이었죠, 변. 그러니까 즉 얘는 변이고 얘는 사인이지. 그래서 사인 B는 아까 좀 더러운 거 한다 했죠? 변비예요. 그래서 쌤이 너무 더러우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변의 B는 사인의 B랑 똑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너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던 걸 하나 보여줄게요. 직각삼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30도, 60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너네 흔히 몇 대 몇 대 몇이라 하지? 그렇죠. 1대 루트 3대 2라고 하죠. 이게 변의 비가 지금 1대 루트 3대 2지. 근데 1은 얘의 대각이 지금 30도죠. 그럼 사인 30도하고 사인 60도하고 사인 90도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사인 30도는 몇이죠? 2분의 1이죠. 사인 60도는? 사인 90도는? 1이죠. 자, 그럼 비례식 만들 때 비례식은요 나누기 가능하고 곱하기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2만 곱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즉 지금 쌤이 방금까지 쓴 건 사인의 비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여기서 얘기한 건 변의 비죠. 어때요? 비율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인의 비랑 변의 비랑 똑같아요. 유빈아 뭐라고요? 사인의 비랑 변의 비요. 아이 술 처먹었냐? 목소리 봐 진짜.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또 이거를 너네들이 공부 대충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각의 비를 변의 비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도, 60도, 90도 하죠. 1대 2대 3인가? 뭐 이러면 풉니다. 아닙니다. 사인 붙이셔야 됩니다. 걷다가. 오케이? 그 얘기가 요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 형광펜 좀 칠해주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얘네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얘가 쓰이는 배경만 잘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말했죠? 외울 거 없어요. 많이. 삼각함수 그래프보다 없어요. 근데 이걸 쓰는 배경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쓰는 배경이 첫 번째 어떤 도형에서 쓰인다? 외접원에서 쓰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각 끼인변에서 쓰인다. 세 번째 짝꿍 이룰 때 쓰인다. 자, 이렇게 말만 하면은 와닿지가 않으니 실제로 문제 풀면서 가보겠습니다. 아직 40분밖에 안 됐단다. 어우, 10분이 남았어. 10분 넘게 남았어, 우리한테는. 자, 가볼게. 겁나 좋아하시네. 자, 문제 볼게. 얘 어때? 짝꿍 이루지. 이렇게 짝꿍 찾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사인 법칙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에서 뭐 찾으려고 했어요? C의 값 찾으라 했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인 A분의 A라고 했죠. 그럼 이거랑 사인 C분의 C랑 어떻게 써? 당연히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네, 같겠죠? 이거 풀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다 쓰고 자빠질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적으면 돼. 여기 B가 등장 안 하는데 내가 못 알아 B 쓰냐.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A가 45도래요. 그럼 2분의 루트 2분의 A가 10이래. 요거는 사인 C가 60도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너네 조금 쉽게 갑시다. 2분의 루트 2가 지금 분모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역수 시켜야 되죠. 얘들아, 2분의 루트 2의 역수는 뭐게? 루트 2분의 2라고 하지 말고 원래 2분의 루트 2가 유리화 되기 전에가 뭐죠? 그걸 역수하면 돼요, 그냥. 루트 2죠. 그래서 얘는 역수가 루트 2입니다. 비슷한 거 있죠. 우리 탄젠트 30도가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근데 그 유리하기 전에가 루트 3분의 1이죠. 걔도 역수 시키면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그 유리한 결과로 외우라는 건 딱히 추천은 사실 안 해. 유리화 되기 전이 더 나아. 아무튼. 자, 그럼 얘는 역수기 때문에 루트 2여서 10루트 2가 2분의 루트 3분의 2 씁니다. 목숨 여러 개야? 아니요. 너 일어나서 너 여기서 듣게 만든다. 여기서 수업 듣게 만든다. 자, 그럼 C 구하고 싶으니까 양쪽에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루트 6이에요. 쉽지? 이런 것만 쉽지. 자, 괄호 2번 해볼게. 짝꿍 보이니? 네. BB 보이지? 자, 그때 C 줬어. A 값도 찾고 A도 찾고 C 찾으래. 자, 그럼 A 찾는 게 더 빠를까? C 찾는 게 더 빠를까? 그렇죠. 얘네들이 짝꿍이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C 가겠습니다. 자, 사인 B분의 B예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CA 다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럼 요걸 가지고 풀겠습니다. 먼저. 자, 그럼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사인 B는 30도니까 2분의 1이네. 그리고 B는 1이고, 사인 C는 안 줬고, 그 다음에 C는 루트 3이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니? 2죠. 그럼 자리 체인지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인 C는 몇 분의 몇? 2분의 3. 특수광이네. 몇 도죠? 2분의 14. 60도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자, 60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더 있어요. 자, 뭐냐면 삼각형 특징이에요. 삼각형은 A, B, C 세 개로 나눴을 때 하나만 신경 써보자. A라고만 해보자. 그럼 그 A는 최소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있는 각이어야 될까? A, B, C 할 때 그 A. 각 A가 200도일 수가 있을까? 뭐 140도 이런 건 가능하지. 즉 삼각형은요, 한 각당 가능한 게 0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가능해요. 180도를 못 넘어요. 그치? 근데 사인으로 얘기하잖아? 0에서 180도는 몇몇 사분면이에요?
1, 2지. 사인은 그 중에서 다 뭐야 부호가? 플러스지. 그래서 두 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은 60도는 1사분면이에요. 그럼 몇 사분면 것도 찾아야 돼요? 2사분면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나와요. 근데 코사인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음수거든. 사인만 이래. 근데 그중 B가 몇 도라고 했지? 얘는 공통적으로 30도라고 했지. 그럼 이때 A는 몇 도겠어요? 여기 C가 60도일 때? 90도겠죠? 이때 A는요? C가 120도면 B가 30도니까.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까지 셈마 이해됐습니까? 아 잠깐만 이게 잠깐 이거 소문자가 아니다. 대문자다. 각은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럼 이때 A는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 이용해 줘야겠죠? 자 우리가 아까 금방 해놨어요. 이게 아까 2로 똑같다 했죠.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2는 sin A분의 A라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이거 계산해 놓은 거야. 우리가 아까 2라고. 자 그럼 90도일 때 보자. sin 90도는 몇이야? 1이니까 A는 그때 2야. 자 그리고 A가 30도일 땐 2분의 1이죠. 그게 2니까 A는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입니다. 이게 너네가 사인 법칙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주 눈물이 빨개진 거 봐. 좀만 참아. 3분하고 조금 더 남았어. 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 2번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배경은 선생님 화학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되게 간단하게 보이죠? 잠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무슨 원 등장했죠?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 두 각 끼인 변이죠.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바로 찾아볼까? 몇 도야? 45도야. 그럼 어때? 짝꿍 보이지? A랑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찾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바로 사인 법칙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A끼리 짝꿍인 거 확인했잖아. 그럼 sin A분의 A가 2R이랑 똑같죠? 그래서 바로 대입할 겁니다. 그럼 2분의 루트 2분의 2 루트 2. 아까 쌤이 역수 올라가면 몇이랬죠? 루트 2랬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4 될 겁니다. 그게 2R입니다. 그럼 따라서 반지름은 몇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2R입니다. 반지름은 R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게 사인 법칙의 두 번째 배경인 두 각 끼인 변입니다. 이게 더 쉽는 것 같고. 알지? 내가 말했잖아. 장벽은 낮아. 공식만 쓰면 돼. 근데 이제 막 내신 문제 막 스텝 1, 2 들어가잖아. 오히려 그래프가 쉬워. 자 얘가 찐막이에요. 오늘 금방 끝납니다. 이것도. 자 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 해가지고 막 변끼리 더한 거에 비율이 나왔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사인 B지. 그럼 결국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A 대 B 대 C를 찾으면 돼요. 왜냐면 사인의 B랑 변의 B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A 대 B 대 C를 구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그럼 이걸 그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유리식 할 때로 잠깐 돌아가셔야 돼요. 뭐냐면 너네 A 대 B가 1대 2라고 하면은 딱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이지. 이거 말고 쌤이 어떤 걸 하나 추가로 알려줬냐면요. 얘랑 짝이에요. B는 2랑 짝이에요. 그래서 A를 K, B를 2K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둘이 1대 2죠. 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얘는 누구랑 짝이에요? 우변에 6. 얘는 9랑 짝이겠죠. 그럼 A 더하기 B를 6K라고 적을 수 있고요. B 더하기 C를 7K라고 적을 수 있고 C 더하기 A를 9K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A하고 B하고 C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단 K가 들어간 식이겠죠. 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더해버리세요. 이건 기억해 대신. 그럼 A 몇 개야? B도 2개, C도 2개지. 너 11시에 끝낸다. 마지막이다. 집중해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네. 자, 그 우변 뭡니까? 21이요? 뭐예요? 22K죠?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K? 자, A 더하기 B가 6K라며. C는 몇 K? B, 여기서는 A는? 그럼 여기서 B는? 자, 이렇게 K가 나와도 답문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왜? 어차피 비례식이잖아. 그럼 몇 대 몇 대면? 4대 2대 5. 자, 이게 뭐예요? 사인 B를 구했지만 변의 B 가지고 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 문제도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 배울 때는 쉽습니다. 근데 나중 가면은 좀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도 내신에선 쉬운 편이니까 그래프보단 나을 겁니다.